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좀 밝습니다. 그쵸? 어제 오늘에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외국계 수급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JP모건과 메릴린치였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다른 외국계 창구에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가 막 유입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아요. 아직까지 시장에 엄청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지만, 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이런 어떤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카카오도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이런 흐름을 타고 카카오도는 좀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카카오가 지금 단순하게 그냥 만원 단위로 뭐 14만원, 15만원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좀 의미 있는 매수세는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카카오뱅크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렇죠? 어제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하락을 보이는 거는 저가에서 찬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제가 어제 분석을 싹 다 해드렸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플랫폼으로 봐야 되느냐, 은행으로 봐야 되느냐. 플랫폼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이 금융 플랫폼을 포함을 했을 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주가 동향에 따른 움직임으로 카카오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도 우리는 다 체크를 했어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자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주가 동향, 이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회사 상장 어쩌고 이런 거 뭐 사실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힘을 보태면서 카카오를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마음 먹고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괜히 양봉에 흥분하고 음봉에 분노를 휩싸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데이터 수준에서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서는 확실하게 뭔가 결정을 좀 지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장이 좀 전체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들, 그동안에 하락이 좀 깊었던 종목들 대부분이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를 좀 치켜 들고 있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또 추가 매수를 무작정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질질 끌리다가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또 고개를 들어주고 있죠. 어제는 이제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를 때리다가 오늘은 또 HSBC에서 누적으로 127만 주 정도 매수를 때리고 있네요.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오늘 장은 좀 무난한 상황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구간이 우리가 저렴한 단가다라고 논할 수 있는 위치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카카오가 지금 수준, 특히나 실적 발표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현 시점,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에 계속 저렇게 시끄러운 노이즈가 발생하는 현 시점,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와 밸런스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 우리가 저가 매수다, 저가다, 저렴하다, 언더밸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냐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보유를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도 저도 아닌 건 하지 마라.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진짜 뭐 여기서 잡았든 여기서 잡았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카카오를 제대로 진짜 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냥 어디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디서 살까요? 얼마에 사야 되나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얼마에 살까요가 의미가 없어요. 막 무리하게 급등이 뻥뻥 나와있던 꼭대기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사실 그런 데도 솔직히 말하면 괜찮아요. 장기 투자인데 좋은 기업이냐가 문제인 거지.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으로 금액적으로 17만원이 와있냐 15만원이 와있냐 뭐가 중요한데요. 장기 투자 관점은 뭐가 중요한데요.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투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삼성전자 6, 7개월 동안 질질 끌리니까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들다라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삼성전자를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들고서 10년, 20년 가져갈 건데, 아니 고작 그 10년, 20년 중에 아주 극일부인 이 6, 7개월 잠깐 주가 빌빌 긴다고 앞으로 삼성전자 못 가? 아니잖아요. 못 갈 놈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투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장투를 하셔라.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장투 성향이 아니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어쨌든 내가 장투 관점으로 하든 뭐가 됐든 혹시나 카카오를 가지고 자꾸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카오에다가 물렸다라는 표현 자체부터가 솔직히 저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타 관점이 아니면, 단타 관점이면은 뭐 물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유형과 이런 그림에서는요, 지금 저는 딱 요런 패턴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홍색 선이 일목균형표의 26일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은 뭐냐면은 26거래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어떤 큰 파동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미들값이 돼요. 그 미들 프라이스가 되는데, 지금 이 선을 지켜내느냐,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선으로만 보는 건 아닌데, 현재 지금 카카오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예전에 제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이때 당시에 기준선을 지켜내지 못하거나 기준선이 꺾여 올라갈 때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 시세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HMM, 지금 이렇게 과열됐던 종목들 보세요. 그 선을 돌파했다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주가가 계속 눌러 앉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선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나는 단기 관점이었다. 근데 물렸다. 그럼 이 선을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가격적인 측면,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으로 15만원의 저항을 돌파하냐 마냐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이거를 최근에 들고 있는 어떤 많은 주체들의 그 거래의 힘 속에서 발생하는 그 매물대의 원리를 이용을 하면 일단은 15만 한 4, 5천원대 이 가격대를, 물론 장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 돌파 다 해요. 돌파합니다. 근데 바짝 단기 관점, 나 그냥 카카오 매도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15만 4, 5천원대 가격을 돌파를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뭐 여러가지 다 밸런스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좀 다소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자회사들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발생은 되고 있고, 그렇죠? 자회사 노이즈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카카오뱅크죠.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결국에 플랫폼으로 보냐, 뭐 금융으로 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값어치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적정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계속해서 고평가며 저평가며 논란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지금 일시적인 단기적인 어떤 성장세만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냐가 포인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상장되자마자 비싸다 안 비싸다가 뭐가 중요한데요. 거기서 먹고 다 끝낼 겁니까?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든 뭐가 됐든 이 기업이 어쨌든 쭉쭉쭉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청약 받으신 분들 다 들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계속 떠들어대는 게 뭐예요? 얘 지금 뭐 비싸다 저렴하다 얘기가 나오죠. 아니 비싸고 저렴하고 그래 알겠어. 비싸고 저렴하고 뭐 따져서 비싸면 지금 일시적으로 뭐 좀 매도가 나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거기가 끝이냐라는 거야. 카카오도 솔직히 똑같아요. 제가 지금 단기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카카오가 여기서 성장이 멈춥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포커스가 어디 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냐,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우린 쭉 투자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지금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의 매출 구성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이건 카카오 기준이고, 카카오도 사실 톡비즈나 또 신사업 쪽 이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비중이 좀 되는 쪽에서 계속해서 또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순 영업수익 구성 보시면은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해가지고 쭉쭉쭉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결국에 뭐다? 인터넷 전문 은행도 결국에는 ROE예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은행은 돈 놓고 돈 먹긴데. 그죠? 그러면 그 ROE에 대한 추이가 물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PBR과 같이 자산 대비해가지고 또 비례를 하면 비싸다라는 의견은 나오지만, 저는 지금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순간 상장되는 순간은 타 은행사 비해서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비싸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 관점은 저는 100% 틀렸다고 봅니다. 그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를 봐야죠. 앞으로를. 제가 지난번에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비교해 놓은 그래프가 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 갔나. 하여튼 그거를 좀 다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그래프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뭐였냐면은 결국에 지금 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앱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토스도 포함이에요. 토스 포함해서, 토스 포함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최근에 한 달 동안 사용 추이를 보면요, 카카오뱅크가 1위입니다. 카카오뱅크가 1위고 2위가 토스예요. 토스가 2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위가, 세 번째가 뭐 KB, 뭐 신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예요? 기존의 우리 시중 4대 금융이 결국에 기존의 그 은행사들도 우리 영업점 있잖아요. 영업점 창구도 계속해서 지금 폐점되고 있는 추이고, 지금 다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가는 게 아니라 은행도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토스와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톡이라는 거,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10년 전에 뭐 우리한테 뭐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뭐 낯설었던 기업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안 주고 문자를 쓴다고? 요금을 안 내고 문자를 쓴다고? 인터넷을 써서 뭐 핸드폰은 뭐를 한다고? 앱? 이런 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10년 전에 솔직히.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주식 자산 가치가 더 높은 사람으로 지금 자리를 등극한 이유가 뭐겠어요. 기업을 그만큼 성장시켰고 시대가 바뀌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주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논할 시간에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 성장세가 어떻겠느냐, 성장 전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제 생각에는 카카오뱅크 충분히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다. 성장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따져서 어디서 잘 팔고 어디 잘 사고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장투할 거면 확실하게 장투하세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냥 상장되자마자 팔아버리든지. 카카오뱅크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였고, 뭐 농심이나 뭐 이런 거 수익 낸 것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남들이 좋다라고 환호를 할 때는 바짝 초입에 따라붙는 게 아닌 이상 돈 벌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과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되고, 남들의 의견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A와 B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야 C도 있는데?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다 안 좋다? 더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냥 한 템포 빠져 있는 겁니다. 잠깐 지켜보지 뭐. 누가 이기나 잠깐 지켜보지 뭐. 그죠? 학교 다닐 때 여기 1장과 여기 2장이 싸워요. 1장하고 2장이 맞짱을 뜹니다. 누가 이길진 몰라. 근데 나는 지금 누가 이기든 이긴 놈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줄을 쓰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카카오가 매수세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시장에서 시끄러운 노이즈와 역발상 반대로 계산을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장중에 8% 가까이 빠졌습니다. 저가면서 엄청나게 유입되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저도 VIP원님들께 개장 전에 브리핑을 다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노베이션이 왜 오늘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제가 삼성 SDI 영상에서 좀 풀이를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제일제당 결국 신고가 가는데 우리 VIP원님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37만원 38만원대부터 장기 관점으로 목표가 55만원 가자. 오늘 신고가까지 나와주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단타 같은 것들도 좀 시원하게 수익 실현을 많이 좀 했었고, 그래서 이처럼 지금 항상 시장이 뭐 좋지 않아 그러면 안 좋으면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단타를 병행하시든 아니면 그냥 쉬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항상 역발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오른 놈이 더 갈 거라는 기대감에 따라 붙고 내린 놈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따라 팔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계좌는 커지지 못한다. 자, 우리 VIP님들 보시면요. 최근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보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을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속 지금 시세 나와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들 돈 벌기 쉬웠어요?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제가 뭐 인증을 안 하니까는 뭐 단타수장 수익 못 내는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귀찮아요. 이렇게 매번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귀찮아요. 아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카톡에서 안 넘어오고 아직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750명 가까이가 되는데 전문가 한 명이 운영하는 회원이 750명이에요. 750명. 750명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무슨 검증이 더 필요하고 무슨 인증이 더 필요로 해요. 누군가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는 시간에 한 달에 950만 원을 벌어 가셨어요. 7월 한 달 동안 수익 인증입니다. 단타수장님이 늘 길을 잡아주시니 예전과 다른 게 힘든 장에도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 어려운 장에서도 18% 그 이상도 막 수익이 나요. 14% 15% 여기도 14%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 30%대 오늘 SF 라이프 디자인 다른 사람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래 들어왔다 하고서 만세하고서 뛰어들 때 진짜로 힘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따로 있다고요. 단타로 이런 거 들어가서 오늘 막 15% 이상 급등 나오잖아요. 하루 만에 뭐 300만원 그냥 벌어버려. 남들 월급 이상을 하루 만에 벌어버려요. 핑거 50만원 400만원 바이오사이언스 2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꼭 파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장투할 거면 확실하게 장투를 하시고 회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회전율을 신경 쓰시고 또 중요한 건 뭐다? 남들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고 남들이 관심 없는 거를 하시고 그게 돈이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메이저들은 항상 그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대로 하셔야겠죠?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벤트를 다시 열어드렸어요. 왜? 단타수장 이벤트 열어드릴 때는 뭐 가입 안 나와서 이벤트 하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요. 저는 지금도 풍족합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서 오시는데 저는 진짜로 구독자 10만 넘을 때까지 물론 10만 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진짜 여러분들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단타수장한테서 정보를 빼먹을 게 있으면은 반짝반짝 진짜 긴장해서 뽕을 다 뽑아 먹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해진 종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빅세일장이다.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벤트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달 더 드립니다. 60일 이용하시면 44만원, 120일 이용하시면 77만원이세요. 뭐 비싼 거는 나중에 돈 벌어서 연장하시고,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올해 실적 미쳤죠? 올해 실적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미친 실적을 띨 종목인데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이제 대가리 들기 시작합니다. 그쵸? 단타수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제 막 대가리 든 놈들 좋아하는 거. 근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나 이렇게 전망할 종목들 기가 막혀요. 이런 거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종목들인 거야. 이런 거는 그쵸?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차트예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시총이 큽니다. 조 이상이에요. 게다가 아주 훌륭한 기업이고 실적이 정말 얘도 미쳤습니다. 올해. 근데 주가가 지금 여기서 탁 자리 잡고 있어. 기가 막혀. 들어올 때마다 회원님들한테 지금 신규 회원님들한테 매수하라고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탑승하세요. 탑승하세요. 2차 전지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 다 버셨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들어오는 대로 수익 나게 해드리겠다. 와가지고 다 대박 났잖아요.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인증 더 귀찮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최근 하락장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 근데 내가 지금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꼬였다. 잘못되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을 줄 알아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판단이 틀리면은 인정하고 이 종목은 죄송합니다. 이거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이걸로 복구하겠습니다.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사죄하고 고개 숙이고 해서 회원님들 이끌어 드려요. 손절도 저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손절합니다. 그죠? 리스크를 더 막아드릴 수 있는 방법도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마냥 그냥 뭐 들고 있고 막 버티면 올라옵니다. 헬릭 스미스와 마이너스 80% 90% 가는 전문가들 있고 올해 우리나라 시장 아직 돈 벌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진짜 말씀드리는데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같이 호락호락한 시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한 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중국 때문에 터지고 미국 때문에 터지고 계속 터져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도 돈을 벌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단타수장과 함께하는 750명의 회원님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오셔서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벤트 열어드리니까 딱 짧게 며칠만 하고 말 거예요. 너무 많아도 사실 좀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 며칠 하고 말 거니까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